어머니 혼백과 아버지의 추상이 늘 함께하고 있지라는가. 장죽에 불을 붙여 드릴 때도 반드시 돌아앉아 해야 했던 지엄하신 아버지였다. 그러나 외엄은 곧 자애라. 겉으로 엄하신 것은 곧 속마음에 사랑이 넘치심이라. 그 자애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성심으로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길뿐이니 헌조 씨는 그 도리를 다하느라 환갑이 넘도록 부모님 슬하를 떠나지 못했다. 내려오시니까 올라오시니까. 더구나 어머님의 병환이 날로 위중해지셔서 급기야는 정신마저 놓아버리는 날이 많았으니 종가의 일을 제 집 살림보다 우선하던 지손들의 보살핌마저 끊긴 지 오래였고 윗마을 사는 당숙모들이 간혹 문병을 와주는 정도였다. 아줌마네 동서분이 어머 괜찮다고 문병 와겠어. 바빠서 뭐 아무 데도 못 가시는. 아이고 바쁘신데 오시네. 바빠가지고 참 어쩌네. 뭐 잡사게 될 침도 잡수지 못하니 뭐 잡. 이제 부부 유별하니 조석 때 말고는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던 부친께서도 안으로 들어오셨다. 안에 아는 손님이 들었을 때만 있는 일이었다. 저리 가요. 그런 법이 없어. 괜찮아요. 괜찮게 내가 이런 거 안 가지 뭐. 아이고 저거는 참네. 뭐 법이 어딥니까? 뭐 약도 잡수고 그리 좀 더 오래 사셔야 되지. 오래 사셔야 돼요. 아줌마가. 오래 사시라네. 걸매하지면 오래 사시라 그래. 손님이 일문의 여인네들이긴 하나 부친께서 늘 내외가 분명하셨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줌마는 그래도 참 권력 좋으세요. 뭐. 이제 조용히 늙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가. 아들이 제 어미를 안아 높이는 광경을 보면서 부친께서는 또 한 번 쓸쓸하셨을 것이다. 80평생을 오로지 글만 읽어온 생애였다. 태어나 장배의 뜻을 세울 때 그 학문은 명예였고 권세였고 또한 재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이 뭐란 말인가. 위터 면마지기와 나날이 무너져가는 고가뿐이었다. 부친의 뒤를 부축하며 아들 헌조 씨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선비는 또한 현실적 몰락에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하는 법. 헌조 씨가 갓세가 기우는 걸 슬퍼할 때면 부친께서 늘 말씀하셨다. 그럴수록 종가를 지키는 것이 더 명예롭고 소중한 것이라고. 그리도 꼿꼿하던 어른이 가실 줄이야. 임신년 동짓달 14날 새벽의 일이었다. 파록에 실린 상례를 치르고 거상하는 이들의 명단만도 200여 명. 종소는 문중의 얼굴이며 충심이요 일문의 자존심과 긍지의 셈이 아니던가. 작고하신 연회야 비로소 과거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리시는가 싶어 헌조 씨는 장례를 모시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서울에 사는 헌조 씨의 장남인 6대 종선 동재 씨도 황급히 내려와 조부의 장례를 모셨는데 상여가 막 종가 마당을 나가고 있을 때 그때였다. 5일장을 다 치르도록
가군의 죽음을 확연히 깨닫지 못하던 어머님이 문득 거동하신 것은 사랑에서 나오시던 님의 혼백이 부르셨던가. 문 밖을 나설 수 없는 법도에 발길이 묶인 안상주들의 작별 인사가 애절하고, 상여는 이제 동굴을 나가고 있었다. 상여꾼은 6을 넘지 말게 하며 무덤에 비석도 상석도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셨던 아버님. 구한말에 태어나 왕조가 망한 후에도 그 법을 지키며 살았던 선친께서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셨다. 요조하던 권씨문 중에 5대 정보는 그러나 다시 정신을 놓아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계란을 갖고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감히 불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연의 순리인 것을. 종가 바로 뒷산에 자리한 장지까지는 아직 상여길조차 열지 못한 험한 곳이었다. 하관 때는 상주들도 곡을 그치고 관이 제대로 놓이는가 살펴야 한다. 그러나 헌조씨는 광중으로 무너져 내렸다. 천붕지통. 아버지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 다름 아니라 하지 않았던가. 오일장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향하려는 동재씨의 발길이 무거웠는데, 정신을 다 잃고도 사람 가는 기색만은 용케도 읽어내시던 어머니. 헌조씨가 부친 몰래 신앙문을 가르쳐 일찍이 서울로 보낸 동재씨였기에 어머니에겐 저 손자가 늘 그립고 애달픈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니. 노환으로 정신까지 놓아버리신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일만 아니었다면 헌조씨는 3년 묘살이를 감행했을 것이다. 어메, 약 마시, 약 쏘시고, 약 잡수. 가군을 잃고 난 이후론 어머니 또한 더욱 급속히 쇠잔해지어 가셨다. 그 역시 나이 70을 넘겨 제 몸 운신하게도 예전 같지 않은 헌조씨였건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양말조차 벗지 않으며 환중에 어머니 봉양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내가 죽거들랑 너는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그렇게 미에 하루 3번씩 선너 말고 또 네 놀러 갈 때 심 놀러 가고 네 식처에 맞은 음식이 있거든. 사 먹고 죽으면 고만 있다. 네 몸을 보호해라. 그리고 3년상은 형편에 따라서 3년 안 나도 괜찮다. 니도 아마 70이 넘은 게 네 몸을 상하가면 하면 내가 저서 가서 귀신이 있다면 내 복이 안 됐잖아. 어디든 네 몸 보호하라 것이고. 아이고. 경춘년 섣달 12날 새벽, 헌조씨는 다시 땅이 꺼지는 아픔으로 그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던 것이다. 선친 작고하신 뒤 5년 만에 다시 어머니마저 잃고 헌조씨에겐 이제 퇴락한 종가의 여전한 책무와 못다한 효의, 그 여한만이 오롯이 남겨진 것이다. 선친 작고시 그랬듯이 모친 상도 3년상의 예를 다하고자 하는 헌조씨. 요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혼립을 한 채
남들이 딱하게 여기는 수고가 상중의 죄인을 자처하는 헌조 씨에겐 도리어 호강이다. 빈실 옆을 함께 지키는 화로의 불씨가 어머니의 혼백이려니 생각하면 그 얼마나 따스하고 가슴 든든한 일이란 말인가. 밤사이 눈이 오시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었는가. 헌조씨의 기침 시각이 평소보다 사뭇 늦어졌다. 조전 상식을 마친 연후 라면으로 서둘러 요기를 하고 뒷산 성묘길을 말끔히 쓸어낸다. 제 너머 선산을 두고 이 산의 장지를 정한 일은 기실 아들 동재씨가 우겨서 한 일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탈상 때까지 또 하루 3번 성묘길을 멈추지 않을 아버지 헌조씨가 아니던가. 혹여 미끄러져 넘어지실까 이 길을 다듬어 계단을 만들어주고 간 것도 아들 동재씨의 배려였다. 그러나 아들 동재씨가 다시 종가로 돌아와 종선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아버지 헌조씨로서도 기대하긴 어렵다. 헌조씨가 어쩌면 마지막 총선이요 마지막 효자가 되어버리진 않겠는가. 아이고. 지난해 섣달 소상 치른 음복을 나누라 대문을 나선 이후로 문밖 출입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패랭이로 죄인의 얼굴을 덮으려 하였건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헌조씨는 동굴을 나서면서 벌써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끌벅적한 세상의 소리가 3년 상내에 지쳐 마른 나무가지 같은 헌조씨를 휘청이게 하고 단단히 다잡고 있지 않으면 이제껏 지켜온 믿음의 그루터기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듯 바깥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현기증 나도록 황홀한 것들이다. 봉화읍내만 나와도 헌조씨는 저 과거 속 유생마냥 낯설고 또 낯선 인물이 된다. 헌조씨는 모친 깨울릴 상식상의 찬거리를 흥정도 없이 사들인다. 제사에 올릴 음식은 값을 깎지 않는 법이니 이는 그 음식을 드릴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시속의 잣대로 저울질해선 아니 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천년이 왔다고 떠들썩하지만 사람 사는 모양새는 별반 다를 것 없고 특히나 안동건 씨 총선 헌조 씨에게 있어서는 진작에 시간이 멈춰선 지 오래지 않았던가. 헌조 씨는 평생을 한 번 지어먹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선친이신 정선 선생이 그러하셨듯이 선비가 평생 배워야 하는 학문의 그 근본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에 마땅한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사친, 어버이를 섬겨 모심이야말로 도리의 으뜸이 아니던가. 아침에 나가 더디오면 문에 기대 기다리고 저녁에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동구 밖까지 나와서곤 하셨다. 댕겨왔니다. 그 자해에 보답하려 70평생 부모님 슬하를 떠나지 않았는데 차가 있어서요. 오늘 차가 있어서 타고 5,300원이 남았니다. 내지 마요. 예? 내지 마요. 네가 돌아서면 되고 가용한 돈의 쓰임새이며 밖에서 있었던 일의 내용을 일일이 고하면 그리도 대견스러워하시며 고개를 끄덕이던 아버님. 다녀왔네. 다녀왔어. 댕겨왔어. 그 좀 적던 좀 어떠신가? 웬 그렇게 통증이 오시는가? 요건 계란이고, 요건 구젓이고, 계란 한 판에 2,700원 줬고, 노환으로 정신을 놓고 자리 보존하신 세월이 근 10년이었으나 당신 아들 기척에는 용케도 맑은 정신으로 기대어 앉으셨던 어머니. 이제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기다려주실 어버이가 안 계시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봉화장에 다녀왔습니다. 굴젓도 사고 푸고포도 샀습니다. 어머니 영전에 일일이 사려여보나 아무런 대꾸도 없으시고 혼저 씨의 애곡은 극에 달한다. 그래도 3년 탈상을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혼백이 늘 곁에 계시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혼저 씨. 혼저 씨는 다시 어머니의 화로에 불씨를 지펴온다. 비록 퇴락한 종가의 이름뿐인 종선의 자리지만 여기 이대로 박제가 된다 해도 누가 그것을 불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 혼저 씨에겐 새로운 시속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힘겹고 불행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을.